한국GM이 결국 창원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폐쇄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고성군 도의원 재선거에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고성 제1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통영에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경남 미래교육 테마파크의 건축 시작을 알리는 성토가 시작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022년 개관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한국GM이 지난해부터 노사협의를 이어오던 창원 부품물류센터를 결국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폐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GM 노조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한국GM이 일방적으로 창원 부품물류센터 폐쇄를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노조와 사측은 지난해 2월 한국GM이 창원물류센터 폐쇄를 알린 이후부터 협의를 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노조는 한국GM이 별다른 협의도 없이 일방적 폐쇄 결정을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측은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 교섭을 진행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3월 26일 날 창원 물류를 폐쇄하겠다고. 한국GM은 사업의 효율성과 수익성 개선 차원에서 폐쇄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노조가 올해 임금 협상을 앞두고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행동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회사의 전체적인 방향에서 그렇게 하는 게 저희가 수익적으로나 효율적으로 저희가 낫다고 좀 판단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고객들이 불편한 점이나 고객들이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 그게 없었다는 것이고요. 창원 부품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26명. 현재 사측의 계획대로라면 이들은 다음 달 30일 모두 해고되고 정규직 근로자는 다른 직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노조는 31일 창원 물류센터에서 확대 간부들과 규탄 집회를 진행한 뒤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오는 4월 7일 고성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이옥철 전 경남도 의원을 대신할 도의원을 뽑는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저마다 고성 발전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고성 제1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표영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다가오는 4.7 재보궐선거에서 광역의원인 경남도의원을 뽑는 고성군. 선거에는 여야와 무소속 등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지역경제활성화특별위원장인 유정열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 원활한 국도비 확보와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률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와 백두행 군수와 협의해서 도비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가면 청고선 도로 굴곡 개선도로 정비하겠습니다. 정 고성군수 정무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힘 백수명 후보는 희망찬 고성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로당 급식 도우미 운영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재선거로 당선되는 도의원의 임기가 1년으로 매우 짧습니다. 짧은 임기만큼 바로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경험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농협에서 35년간 근무 경험을 무기로 출마한 무소속 이우영 후보는 선거에서 당선되면 의정비 대부분을 지역에 기부하고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는 도의원이 되면은 도비 확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 수건 사업 열심히 해결하겠습니다. 의정비 48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어려운 주민들에게 기부하겠습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고성군 인구 5만 천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고성읍과 대가면이 속한 고성 제1선거구. 출사표를 던진 3명의 후보는 자신이 지역의 일꾼임을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여성 호르몬제를 사들여 되팔아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인터넷 카페 가입자에게 쪽지를 보내 약을 파는 방식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찰이 급습한 시내의 한 오피스텔. 방안 곳곳에 알약이 널려 있고 가방에도 약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여성 호르몬제입니다. 위조한 병원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판 혐의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4년 넘게 9천만 원어치의 약을 구입해 400여 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 대상은 성소수자 등 신분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 사들인 값에 몇 배나 되는 가격에 팔아넘겨 3억 원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회원 등록된 사람들한테 쪽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호르몬제를 판매한다는 글을 남기고 이를 보고 댓글을 단 사람들한테 킥 서비스 이런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약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위조한 처방전인 줄 알고도 약을 판매한 약사 B씨 등 3명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29일 밤 8시 50분쯤 산청군 오부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농장에서 키우던 새끼 돼지 1000마리가 폐사하고 농장 9동 가운데 한 동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30일에 경남에서는 2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 6명, 거제 4명, 통영 3명, 김해와 양산 각 2명, 창원, 사천, 창녕 각 1명입니다. 하루 평균 40여 명에 이르던 경남 확진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진주와 거제에 집중되던 감염이 경남 곳곳으로 확산하는 양상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30일 오후 5시 기준으로 경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2,904명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백신 접종을 앞두고 통영에 화이자 백신이 도착했습니다. 30일 도착한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냉동고에 입고됐으며 1일부터 통영 충무체육관에 마련된 센터에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통영을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백신 예방접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가 30일 시청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사고 인식 전환을 위한 범시민 운동과 작업 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허성무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5대 창원시 자원봉사회 신임 회장에 오명자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30일 열린 취임식에는 허성무 시장과 봉사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과 활동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창원시 자원봉사회는 목욕과 무료급식,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미래교육 테마파크의 건축 시작을 알리는 성토를 시작했습니다. 성토 작업은 지반을 높이기 위한 토목공사로 도교육청은 오는 5월까지 부지 2만 제곱미터에 17만 세제곱미터의 흙을 쌓아 올리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5월까지 문화재 2차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식을 한 뒤 2022년 개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래교육 테마파크는 국내 최초의 미래교육 기관으로 미래교육과 미래학교, 미래교실 체험전시장 등을 갖추고
의령 서동리에 들어서게 됩니다. 등산과 트레킹 전문 교육기관인 산림청의 국립등산학교가 밀양에 문을 엽니다. 밀양 산내면에 들어설 등산학교는 50억 원을 들여 올해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23년 개관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등산학교가 영남 알프스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밀양이 산림치유와 휴양, 레포츠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봄철 대표 축제인 합천 황매산철축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소됐습니다. 합천군은 코로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6일까지 개최할 예정이었던 황매산 철축제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황매산 입구를 전면 통제한 지난해와 달리 정상 주차장까지 차량 진입이 허용돼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에 합천군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철쭉을 관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삼성 창원병원과 창원파티마병원, 창원한마음병원, SMG 연세병원, 연세S병원 등 5곳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창원시는 지역 내 5곳 종합병원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학대 피해 아동에게 통합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지정병원들도 24시간 응급의료센터와 다양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부터 만 70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본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면허증 반납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019년부터 실시한 이 제도를 통해 경남에서는 모두 3천여 명의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사이버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활동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 2일 사이버 날을 맞이해 경남경찰청은 특별 단속을 비롯해 신종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특별 활동은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 일어난 사이버 범죄는 15,000여 건으로 2019년 대비 30%가량 늘었습니다. 거창군 마리면 주민자치회에서 마리 지역 아동센터를 찾아 간식과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양산시 삼성동 청년회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봉사를 했습니다. 함안군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 작업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에서 문향창원을 빛낸 문학인의 얼굴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창원시에서 무료급식소 운영 관계자가 모여 취약계층 결식 노인의 지원책을 논의했습니다. 통영시는 새학기를 맞아 관내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과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양산시 강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돌봄 이웃에게 지역 내 농가에게서 구입한 제철 과일을 지원했습니다.